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시장 안에서 궁금증들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그래도 오늘 시장이 빨간불로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데요. 시장 안에서 궁금증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 중국향 자금 쏠림 이렇게 큐가 달려 있는데 시장 안에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중국향 자금 쏠렸다. 그래서 수급 공백이 이어졌다라는 반응들이 좀 나왔었는데 세 가지 포인트 일단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도 일단 하락을 해주고 있고 고강도 부양책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효가 됐고요. 내수 활성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함이죠. 그리고 9월 ETF 수익률 상위, 글로벌 IB도 가세하고 있는데 중국의 제조업 지수 반등과 실적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팀장님, 중국향 경기 부양책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우리 증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날의 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차이나 플레이가 좀 가능한 국내 증시에서 이제 그 중국의 중국 관련돼서 중국 관련 내수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좀 그 우리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 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고요. 다만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일단 우리나라 자금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사실 우리 증시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중국 증시로의 자금 이동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좀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그 중국의 고강도 부양책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전의 사례하고 좀 달라요. 일단 유례 없을 정도로 좀 이제 강한 여러 분야에서의 어떤 부양책을 제시를 했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인민은행을 축으로 한 어떤 금융 쪽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또 그 중국 정부 쪽에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인민은행의 어떤 이런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정책 금리의 인하라든가 증시 안정책이라든가 상업은행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정부 쪽에서 긴급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역시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들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과는 중국의 지금 대응 강도 또 대응 어떤 그 스탠스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정책의 지향점은 소비의 성장 기여도 확대입니다. 네. 올해 이제 중국 경제가 전망치, 예상치, 목표치를 지금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강도 높은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중국의 내수 활성화로 이끌겠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방점이 찍히는 네. 이러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되고 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살아날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오히려 좀 더 우려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ETF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중국 본토 직접 투자까지도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당장 9월 한 달간 놓고 보면은 수익률 상위 ETF를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가 전부 중국 관련 상품이에요. 네. 벌써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반영됐다. ETF가 사실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죠. 예. 그러니까 자금도 이동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 IB들,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라든가 이런 글로벌 IB들이 일제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오랫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좀 소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중국 ETF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ETF를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엔 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일견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국 관련 내수라든가 뭐 여기는 뭐 화장품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네. 뭐 또 여행 레저 관련주라든가 또 음식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패션 의류라든가 우리 증시에서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플레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네. 있어요. 지금 또 오른 다음에 조정도 받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ETF는 조금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네. 영역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반영 될 만큼 됐다. ETF 상품 쪽으로 이렇게 풀어주신 거고 차라리 우리 시장 안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 바라보자. GRT부터 뭐 오가닉 코스메틱까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뭐 형성그룹 굉장히 좋았잖아요. 컬러레이 같은 종목도 그랬고요. 오늘 장에서는 시세가 그렇게 뭐 일괄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GRT 하락하고 있고요. 홍성그룹 5% 급등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포인트 계속해서 잡아가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만전자는 일시적일까? 삼성전자 지난 수요일에 5만 원이 터치가 됐습니다. 5만 선이요. 오늘도 그렇게 힘이 좋지는 못해요. 뭐 젠슨왕 CEO가 HBM 수요 폭발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는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받아가고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저가를 기록했었던 수요일이었었고요. 피크아웃 우려 대 저가 매수 힘겨루기 싸움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일에 잠정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우려감 공존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팀장님? 지금 이제 그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수출은 좋습니다, 여전히. 네. 사실 이제 뭐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9월 봤을 때 이제 역대 최대 수준의 어떤 그런 수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를 가르는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어떤 그 수급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심리예요. 사실 뭐 지금 밸류에이션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실 네.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분명히 지금 싼 거 맞고 뭐 지금 밸류에이션 역대 최저 수준 맞고 이런데 이런 얘기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아요. 지금 네.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 이런 SNS 이런 데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바닥이거든요. 지금이 예, 바닥이다. 사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이제 그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도 삼성전자 이제 6만 깨졌다가 네. 물론 플러스는 못 끝났지만 이제 반등의 시도가 나타났죠. 이게 이제 그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인데 역시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러한 것들보다는 투자 심리 회복이 먼저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수급과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뭔가 반등의 계기를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는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삼성전자 바닥은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 주신 거고 다만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8거래일 연속 팔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센티 자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가 관건이다 풀어주셨는데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그렇게 강한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사실 하이닉스는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자리 0.16%의 하락세 6만 1,000원 선까지 그래도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 어느 정도 그럼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이 좀 더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과연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지 네. 이걸 봐야 돼요. 일단 이전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단기적으로나마 반도체 쪽에 뭔가 좀 서광을 비추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3분기 사실 지금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10조 4천억 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14조 까지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비메모리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디램 출하량 증가가 지금 시장의 기대만큼 안 따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환율 하락으로 인한 요인까지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낮아진 실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3분기 실적을 저는 좀 일단 확인하고 나서 예. 그때부터 뭔가 시장에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음 주 8일에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날을 디데이로 바라보면서 반도체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실망 이렇게 떠 있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인도량 기대치 이하였다. 뭐 속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반응이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하회했고 다만 우려만 있는 건 아니죠. 유럽 전기차 정책에 대한 부활,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 판매량 증가 쪽으로 무게가 좀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8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네요. 20% YOY 기준인 거죠? 예,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조금 그 낙폭을 장중에 6% 넘게 벌리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그러네요. 돌렸어요. 네. 이게 사실 지금은 인도량 하회라는 이런 좀 악재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연간 인도량도 작년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다만 테슬라가 이제 낙폭을 돌린 이유는 역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10월 10일 날로 이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지금 주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10월 10일 날이 이제 중요해진 것 같고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기대감이 이제는 테슬라 주가에는 조금 더 이제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 지금 자막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뭐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유럽 친전기차 정책이 좀 부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유럽의 전기차 업황을 보면은 지난해 말에 독일이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악화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원인을 제공했던 독일 정부가 이제 막상 폐지하고 나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보조금 부활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구형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이제 구매하면은 신차 6,000유로 또 어떤 중고차는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 이러한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상당히 최근에 국내 그 2차전지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만약 이렇게 뭔가 다시 지원책을 부활시킨다면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런 얘기고요. 사실은 뭐 전기차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유럽의 그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이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의 좀 반등을 이끈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 그럼 팀장님 자율주행 로보택시요. 테슬라가 사실 무언가 기대감을 한껏 살려놓다가 정작 공개됐을 때 기대 이하였을 때가 너무 많았어서요. 그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 지금 세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차전지에 대해서 지금 일단 주가는 바닥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물론 네. 뭐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전 두 가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테슬라의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보택시와 관련된 반응들 예.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말씀해주신 대로 세론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는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거는 미리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히 좀 돌아서고 나아지고 예. 이러한 국면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좀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본격적인 어떤 상승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반등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는 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유럽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테슬라와 관계된 이슈들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점은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한번 정리를 한다든가 수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도 충분히 지금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살아나려면 수요 자체가 좀 살아나야 되는 게 찐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결국 미국 대선 결과도 중요해질 것 같고요. 향후에 예. 결국 이제 지금은 유럽이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들 체크하면서 2차 전지, 자율주행주 관련주들 계속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전기차주 나와 있는데 그래도 좀 양호한 거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 기대 이하, 테슬라의 주가 하락보다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것 같아서 LG엔솔이 지금 2% 가까이, 현대차도 1.5%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기아는 올라가네요. 지금 선방 중이고 삼성 SDI도 그리고 LG화학도 하락하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까지 좀 폭넓게 봤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몇 가지 모멘텀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인도법인의 예. IPO라든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그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밸류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이슈들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천지 관련된 물론 그 어떤 그런 재료도 있지만은 예. 다른 쪽에서의 어떤 이런 재료들이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까지 질문 드려봤는데 원체 이제 모멘텀이 많지만 최근에 현대차, 기아 주가가 녹록치는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 자리 좀 우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